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계속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 갑자기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쏟아져 각지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아직 여름 날씨인 남부지방과는 무려 60도 넘는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 간염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간암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가 간 수치가 아닌 바이러스 수치만으로도 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국내 간암 환자가 연간 3,000에서 4,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할 당시 라돈 방출 사실과 인체 유해성 등을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어제보다 2건 늘어 누적 확진 건수가 모두 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전국 모든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며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최저 3.6도까지 떨어진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도 10도 정도로 예상되는데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전국의 강풍특보는 아침에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까지 해안가와 산간에는 초속 25m, 내륙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하늘은 맑고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절기 입동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는 일단 누그러지겠지만 주 후반 더욱 강한 한기가 남하해 주말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 갑자기 한파와 폭설이 몰아쳐 여러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아직 한여름 날씨인 중국 남부 지역과 비교하면 섭씨 60도 넘는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고속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제설 차량만 비상등을 켠 채 움직일 뿐입니다. 폐쇄된 요금소 앞으론 화물차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受这个高速公路封闭的影响，目前就看到大概有1公里多的都是这样大型的物流的车辆在现场滞留了。 중국 동북 지역에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바닥마저 빙판이라 성인 남성들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날아갈 정도입니다. 헤이룽 장성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각지에서 휴교령이 내려졌고 건설 현장이나 야외 공원 등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비상일수록 쉴 수 없는 배달원들은 악천후와 사투를 벌입니다. 버스와 택시는 물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영상 20도를 웃돌기도 했던 동북지방은 불과 나흘 만에 최저 영하 27도를 찍었습니다. 11월에도 35도 넘는 여름 날씨인 중국 남부지방과 비교하면 무려 60도 넘는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암으로 숨지는 사람 가운데 폐암 다음으로 많은 병이 바로 간암입니다. 이 간암의 70%는 B형 간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건보급여 기준을 바꾸면 간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30대 젊은 나이에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라 꾸준히 간 검진을 받았지만 암이 발병할 때까지 약 먹을 일은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보험으로 평생 먹게 되면 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 거라 그런 얘기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적용이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바세제를 따로 처방받지는 못했습니다. 권 씨처럼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 치료 시기를 앞당기면 간암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명석 교수팀이
국내 5개 대학병원 환자들을 7년 추적한 결과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절반 정도 적었습니다. 또 혈중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100만 단위 정도일 때 암 발생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설령 간 수치가 낮더라도 바이러스가 100만 단위까지 오르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바이러스 수치가 2,000 단위 이상이면서 간 수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수치만으로 급여 치료를 시작하면 간암 환자를 해마다 3,000에서 4,000명씩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분의 숫자를 2배 정도 늘리게 되면은 매년 약 3,4천 명씩의 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년 동안에 4만 명 정도의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칫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더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올 초 바이러스 기준으로 치료 기준을 바꿨지만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 문제와 학계 논의를 거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만든 대진 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모 씨 등 11명이 대진 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제조한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매트리스 제조 판매 행위가 당시 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김 씨 등 11명은 2019년 4월 수년간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라돈에 피폭당해 신체 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의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어제보다 2건 늘어난 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국내 럼피스킨 누적 확진 건수는 전국 27개 시군에서 모두 8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2건 가운데 충북 충주 지역은 이번이 첫 확진 사례입니다. 중수본은 의심 신고 5건에 대해서도 별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백신 접종률은 95%로 소 407만여 마리 가운데 380만 마리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결제 금액이 더 비싸서 황당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다크 패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현유나 씨는 얼마 전 쿠팡 모바일 앱을 통해 생수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할인폭이 가장 큰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월 구독료로 5,000원가량을 더 내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멤버십 가입을 아예 해야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월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190원이 할인되는 800원짜리 물총을 대량 구매하려 했다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매한 물총이 몇 개든 전체 금액에서 190원만 깎아주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수를 온라인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할인이나 유인 판매 등 온라인 다크 패턴 유형을 19개로 구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76개의 다크 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눈속임 상술은 모두 420여 개, 쇼핑몰마다 평균 5개가 넘는 다크 패턴 유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190개에 육박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이 되어 있거나 제품 구매 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온라인 다크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유형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숨은 갱신, 반복 간섭,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이 6개 다크 패턴 유형들도 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금지 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 패턴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세 페이지나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처럼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길거리 간식, 바로 붕어빵인데요. 재료비가 올라 가격이 껑충 뛰면서 1,000원 한 장으로 출출함을 달래주는 재미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뜨거운 철판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파당금이나 슈크림을 얹습니다. 겨울철 거리를 걷다 보면 고소한 냄새를 풍겨오는 대표 간식 붕어빵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원에 2마리를 팔았지만 올해는 어림도 없습니다. 노점상 대부분이 3마리에 2,000원, 하나에 700원꼴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한 마리에 1,000원을 받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근처 붕어빵 가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붕어빵 5개를 사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행인들은 부담 없이 지갑 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는 지갑이나 그런데 1,000원, 2,000원 남아 있으면 그걸로 편하게 사 먹었던 간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에는 한 1,000원에 3개씩 팔고 했던 것 같은데 한 개에 1,000원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사 먹겠지만 굳이 먹을 느낌을 못 받을 것 같고요. 붕어빵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재료비부터 연료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 물가 탓이 큽니다. 실제로 속재료로 쓰이는 수입 붉은팥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6,860원으로 평년보다 33%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달 밀가루 값은 전쟁 전과 비교해 36% 뛰었고 설탕과 우유도 각각 34%, 17%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물건값도 많이 오른 데다가 가스비도 그렇고 3-4개 1,000원 받아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과 짜장면은 물론 국민 간식 붕어빵까지 값이 들썩이면서 서민들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뉴욕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과 공급 감축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6일 12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1센트 0.39% 오른 배럴당 80.8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석유 감산과 공급 감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지난 5일 올해 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씩의 자발적 감산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씩 감산을 통해 석유 공급량을 줄이는 방침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 노선을 조기 개통해 본격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79분 걸리던 시간이 19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인데 출퇴근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패스도 도입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수서와 동탄을 잇는 GTX-A를 조기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9분 걸리던 동탄 수서 구간은 19분, 54분 걸리던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분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초 착공하는 GTX-B가 완성되면 2시간 걸리던 인천대에서 서울역 구간이 29분, 70분 걸리던 마석에서 서울역 구간이 28분으로 이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올해 12월 착공하는 GTX-C가 완성되면 80분 걸리던 덕정에서 삼성 구간이 29분, 1시간 걸리던 수원에서 삼성 구간이 28분으로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GTX A는 저희가 평택까지, 또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 아산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개통될 안산 시흥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과 내년에 개통될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2026년 개통될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 옥정을 잇는 도봉산 포천 1단계 노선도 수도권 내 30분 출퇴근 실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K패스는 GTX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으로 월 10만 원을 교통비로 쓰면 2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만 원, 5만 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과 같은 유사시 해저 케이블 파손으로 인한 인터넷 정전을 막기 위해 프랑스의 통신위성 사업자인 유텔셋을 선택했다고 타이완 중국시보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디지털발전부는 청화텔레콤이 유텔셋과 전략적 협정을 체결한 뒤 이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해 내년부터 유텔셋의 통신위성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외국과 주고받은 데이터 음성 트래픽의 95%를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타이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곧바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제공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협상했으나 새로 설립할 서비스 제공 기업의 지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SM 주식 시세 조종과 카카오 모빌리티 회계 조작 논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외부 준법 감시 기구에 이어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2차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기구인 경영쇄신위를 새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쇄신위는 현재 카카오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쇄신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조만간 주요 택시 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가맹 택시 수수료를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김 센터장은 지금까지 각 공동체의 자율과 책임 경영을 위해 권한을 존중했지만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발로 뛰며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권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히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잦은 출석한 권지용 씨는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마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권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권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의사와도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소 실장이나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4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권 씨는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왔던 배우 이선균 씨 사례를 비춰볼 때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조사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농담을 건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1월 조사를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은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권 씨를 또 부를 수 있다며 소환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던 태국인 관광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태국 현지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둘러 해명을 내놨지만 YTN이 만나본 태국인들은 신분이 확실한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태국인 파누댓 덴나크레 씨. 좋아했던 아이돌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그만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만 만일을 위해 대사관에서 미리 받아온 비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ระหว่างที่รอก็คือถ้าผมไม่เซ็นเขาก็จะไม่ให้น้ำไม่ให้ข้าวไม่ให้อะไรครับจนกว่า 심지어 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며 신분을 증명하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เขาไม่ให้เปิดดูโทรศัพท์หรือว่าให้เอาหลักฐานอะไรอย่างอื่นที่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ที่เรายื่นให้ตม.ครับคือมันยังมีบัตรข้าราชการที่ผมจะยื่นให้เจ้าหน้าที่ดูด้วยแต่เจ้าหน้าที่เขาล่ามคือเขาไม่ให้ยื่นนะครับ 자신이라는 회사의 상사 가족과 함께 한국을 관광하려고 했던 뿌라파와디 누원짠 씨도 지난달 황당한 질문을 받고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함께 여행 온 일행의 성은 모두 같은데 왜 혼자만 성이 다르냐는 겁니다. ก็รู้สึกแย่นะคะมันก็อธิบายไม่ถูกมั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ราไปทำความผิดอะไรแล้วแบบเราโดนแบบให้อยู่ในบริเวณที่เขาจัดไว้ให้ค่ะก็คือเหมือนโดนกักบริเวณนะคะ 앞서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이 커지자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한국에 올 때마다 체류 기간을 모두 채워 관광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더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덴나크레 씨와 한국 방문이 처음인 누원짠 씨 모두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려는 태국인까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국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그 한국 여행에 대한 반대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입국 불허 논란으로 태국 현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지면서 인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 목을 적셔주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귀찮더라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